자, 28장 자기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자기장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이제 활주로 모양에서 활주로에서 35하고 R로 적은 게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책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그 중간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 자기장은 마그네틱 필드에서 마그네트가 원래 이제 자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석.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자석을 쓴 지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하고 자기가 있을 때 전자기죠, 그죠? 두 합해서 전자기를 붙이는데 이 전기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인간들이 먼저 이용해 왔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석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나침반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북쪽을 갖다가 그래서 찾는, 이게 이제 항해에서 배에서 그죠? 앞바닥 한가운데서 방향을 갖다가 하려면은 나침반을 갖다 이용했는데 이제 이 나침반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지구가 자기장을 띄고 있어,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면 이게 북쪽을 가리키는 걸 이용한 게 있어, 그죠?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알아내는 게 이제 나침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훨씬 더 뭐냐면 인류 역사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컸죠, 그죠? 한계술이 만약에 없었으면 뭐냐면은 뭐 신대륙의 발견이라든지, 그죠? 배를 타고 인간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 바다를 갖다 실제적으로 점검하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나침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석이 마그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네트 자석에서 나오는 필드, 그래서 자기장이래요.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를 했죠, 그죠? 일렉트론은 원래는 또 그거였죠, 그죠? 호박에서 정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 넘어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기장의 표시는 보통 B로 표시래요. 전기장은 이제 E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B 자기장 내에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이제 첫 번째 할 거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전압 Q가 있을 때 Q가 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은 힘을 받거든요. 그럴 때 요 힘에 의해서 얘가 힘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이 힘에 의해서 어떻게 입자가 운동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체의 자기력이 작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이 공식이 F는 IRB 곱하기 B라는 공식인데, 여러분들 공식 몇 개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요 자기력에 의해서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돌림이 이제 토크를 거셔야죠, 그죠? 토크는 R 곱하기 F죠, 그죠? 그때 요 F를 갖다 집어여서 계산하면은 균이라는 자기장 내에서 전류고리, 그래서 이게 이제 mu 곱하기 B가 된다는 걸 갖다가 배울 건데, 집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토크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터, 이 전동기에 있어, 그죠? 돌아가는 힘. 이 이제 전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이 전기 중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초기 제가 이용했던 게 빛으로서 이용했고, 그죠? 조명.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열로서 이용하는 거고, 하나가 뭐냐면 동력으로서 이 모터, 그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이용 많이 되는 게 동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일 전기 많이 쓰는 게 이제 냉장고하고 에어컨이죠, 그죠? 냉장고, 에어컨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열을 갖다가 이동시켜서 쓰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쓰이는 건 뭐냐면은 그 컴프레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모터가 실제적에서 동력으로 이용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실제적으로 이제 현대 문명을 갖다 이끄는 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게 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어떤 게 이 전기로 움직이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 동력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 동력을 갖다 전기로 해서 동력을 얻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전류를 흘려서, 그죠?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저는 자기력을 이용한 거예요.
대부분 케이스에. 그 다음에 이제 홀 효과가 뭐냐. 홀은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홀. 구멍 홀하고 달라요. 구멍 홀하고 다른 게 홀, 사람 있게요. 홀 이펙트를 했어. 이건 뭐냐면은 지금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의 세기를 갖다가 쟤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어떤 기전력에 의해서 그죠?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뭐냐 자기장을 세기를 갖다 잰다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밀한 모터라든지 자기장을 쓰는 장치에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홀 센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가면은 많이 접할 건데 이게 이제 센서가 고장나는 경우 이제 한다든지 해서 그죠? 이게 홀가 뭔지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저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부분 배우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가 전류 자기장 힘. 이 공식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와요. 옆에 R 곱하기 B. L 곱하기 B 하면 L 곱하기 B 하면은 요 F 요게 L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게 자기장 힘. 여러분들이 그 어느 순부터 최소 지금 배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장이 가는 데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마그네트죠, 그죠? 마그네트 자스. 그다음 이제 MRI는 뭐냐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이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을 해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죠, 그죠?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을 해서 MRI 이미징. 이게 자기 공명을 이용한 영상 장치로서 여러분들이 뭐 뇌속이라든지 그죠? 신경속이라든지 그죠? 아주 깊숙한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걸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초전도체에서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건이 있는데 레일건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 트랜스포머에 보면 여기 보면 위에서 그죠? 레일건을 발사하는 장면이 있죠. 이게 뭐냐면 순지 뭐냐면은 전자기 이력으로 그죠? 전자기 이력으로 그러니까 자기력이죠, 그죠? 실제로 전류 흘려서 그죠? 포를 갖다가 하약의 힘이 아니고 전기의 힘으로 포를 발생하는 레일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모터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스피커 이 스피커는 원리는 간단해요. 자석이 있고 그죠? 자석이 있고 이 코일을 감아놓으면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전류를 갖다 세게 흘리면 이게 자석이 있고 그죠? 이게 코일이 있는 상태에서 막이 있는데 이게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게 자기장이 속에서 전류가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음성이라든지 전류 시그널에 의해서 소리의 시그널이 전류를 만드는데 그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이게 힘을 받는데 이게 힘에 의해서 진동을 하죠, 그죠? 그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큰 스피커는 큰 자석이 들어있고, 그죠? 작은 스피커 여러분들이 뭐 이어폰 있죠, 그죠? 이어폰 예를 같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어폰이든지 그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유선 이어폰이든 무슨 유선 이어폰이든 여러분들이 이거 이어폰을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래된 못 쓰는 이어폰 있죠, 그죠?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이. 근데 자석이 이게 굉장히 센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이어폰이 굉장히 음질이 좋죠, 그죠? 그 좋은 이유가 심플해요. 뭐냐면은 이 시그널은 똑같은데 그죠? 이걸 갖다 어떻게 막을 갖다 진동을 잘 시키려면 이게 이제 이 자기장이 세야 되거든요. 자기장이 세려면 이게 들어간 자석이 좋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어폰 무슨 이어폰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려면 뭐냐면은 이 센 자석을 갖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네오디움 자석이래서 이게 굉장히 작으면서도 그죠? 자기장이 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어폰들이 음질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후대용 뭐죠? 블루투스 스피커들 있죠, 그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스피커들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연구 자석이 아주 좋은 연구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갖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놓은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로라. 사실상 보면 이 오로라 원리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냐면은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로라의 발생원리든지 오로라가 왜 이렇게 극지방에서만 나타나는지. 자, 개락적인 소개는 이걸로 끝내고 실제적인 요 자석이 있을 때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가 우리가 해석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나침반을 두면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형성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색깔을 뿌려서도 그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그죠? 색깔을 뿌려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 같다가 여러분들이 유치원부터 아마 이걸 해서 막 꾸준하게 한 게 뭐냐면 이 자석하고 아마 유치원에서 제일 잘 배우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1일 때 오히려 이게 이제 물이든지 종이든 그죠? 해놔놓고 여기다 색깔을 뿌리면 이렇게 모이는 걸 갖다가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해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걸 하나만 놓고 나면 색깔로 이렇게 모이고 그죠? n극 s기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같은 극이 na든 뭐 ss 되면 이게 이제 서로 밀치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전화로 따지면 플러스면 이제 전기력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플러스 키면 이렇게 서로 밀치죠. 그죠? 밀치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 아직 같은 식이 되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여기에 나침반을 놔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n극이죠. 그죠? 이게 s극. 이게 s극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내에서 대진 입자를 갖다 운동시키면 쉽게 말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여러분도 위에서 밑에 내서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화 Q가 이렇게 움직이면 V로 움직이면 요 생기는 자기장이 세기는 FB는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Q의 양이 전화가 크면 클수록 안 그러면 이제 속력이 크면 클수록 비례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능 벡터가 평행도 운동할 때 입자의 장은 0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장 있는 상태에서 그죠? 입자가 같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냐면은 그때 받는 힘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이거 프레밍 연성분 중에서 수직을 하잖아요. 그죠? 수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기장이 수직으로 움직일 때 그죠? 힘이 최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한다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 이게 놓을 건데 자기력은 전화에다가 V에다가 B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실험 결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물 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워두세요. 자기력은 FB가 여기 FB예요. 엄지손가락 이게 FB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 방향 V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V 여기 V이고 여기 B이고 자기장이고 그 다음 이제 수직을 이게 요 V와 P가 이루는 요 평면 요거죠. 그죠? V가 이루는 요 벡터 여기가 이렇게 이게 더 편하게 손가락보다 이게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게. 요게 전류 요게 자기장 그러면 VSB로 이렇게 감으면 뭐냐면 여기에 수직인 방향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벡터 여러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했잖아요. 그죠? A 크로스 B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FB의 크기는 Q에다가 V에다가 B에다가 사인 세타가 돼요. 사인 세타는 V하고 B가 움직이는 요 각 이루는 각도 여기에 세타가 돼요.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다시 이제 넘어갈 건데, 지구 자기장은 보면은 지구가 이제 자석으로서 그죠? 자기장을 띄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속이 이제 여기 S고 N이 돼서 우리가 나침반을 뒀을 때 여기 이제 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극이 노스, 사우스래서 그죠? 실제 이제 지구 자체를 봤을 때 SN이에요. 근데 이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NS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죠? 항상 NS가 있으면 N 극에서 나와서 S 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N 극을 갖다가 항상 플러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식으로 되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나침반이 갖다 대면, 그죠? 여기 N 극이 되고 S 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S 나와서 S 극이 돼서 자기장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있으면 지구 자기축이 있었겠죠, 그죠?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니까 가장 큰 이제 이게 자국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자전할 축이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진북이에요. 왜냐면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두 축 사이에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자기 팽각이 실제 이제 차익이 됐죠, 그죠? 이만큼. 실제 이제 북극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캐나다 아마 북쪽 그 허드슨만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할주로 있었죠, 그죠? 맨 처음에는. 이 할주는 뭐냐면은, 이게 모든 그 뭐냐면, 아직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나침반을 기준으로 놨거든요. 나침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침반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게 이제 N각 S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0도가 될 거고, 이게 뭐 10도, 20도 해서 90도 되겠죠, 그죠? 180도 해서 이제 360도 돌아오는데, 30으로 돼 있으면 이게 돌아와서 360도 되는 얘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320도를 해서 동그라미 하나 빠졌죠, 그죠? 원래 이제 이게 떼버리고 36도에서 활주로 그 두 개 나란히 있으면 이게 라이트라는 뜻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게 자기장 숫자를 나타내니까. 근데 이제 요새 대부분의 그 비행기들은 이게 이제 나침반보다는 대부분 요새 GPS를 쓰기 때문에 좀 안 맞아요. 요새 일단 지금은 GPS 대부분 GPS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자동 파일럿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숫자들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아까 말한 이거예요. FB는 Q 곱하기 V 곱하기 B. 전화 Q가 있는데 이 Q가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 이쪽이에요. 이렇게 자기장이 있으면 이쪽으로 수직으로 움직이면 그때 받는 힘은 요 V와 B가 이루는 요 면에 수직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V가 가고 있죠, 그죠? B가 있는 상태에서 V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이루는 면이 있겠죠, 그죠? 벡터 두 개가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 면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이제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나중에 그 벡터 캘쿠러스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배워 들어가세요. 그럴 때 이제 요 FB의 크기는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QV B의 사인 세타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배운 게 토크는 R 곱하기 F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R, F, 사인 세타 어떤 깨진축에 대해서, 그죠? 벡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힘을 갖다가 이쪽으로 가하면 평면상이에요. 이렇게 축이 있고, 그죠? 내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 R하고 F가, 그죠? R이 이쪽이고, 그죠? R이 이쪽이고 옮겨놔도 되잖아요, 그죠? F가 이쪽이고 R하고 F 하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반식의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반식 방향이 되면서 그때 토크의 크기는 뭐냐면 R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갖다 길이를 갖다 하면 이 각도를 갖다 이 R하고 이게 F가 이러는 각도 세트라면
여기 세타가 되겠죠, 그죠? 세타가 됐어. 여기도 세타가 됐어. 길이가 뭐냐면 r sin 세타가 되죠, 그죠? 그럴 때 토크의 크기는 r sin 세타에다가 힘 F를 해서 r sin 세타를 갖다가 토크의 팔의 길이를 하죠, 그죠? 토크 팔의 길이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을 이렇게 다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Q 곱하기 V 곱하기 B 여기도 나와있죠, 그죠? V 곱하기 B면은 여기에 수직인 방향이 만들어진다. 자기 힘이죠, 그죠? 마그네틱 포스, 마그네틱 포스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넣으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오른손 갖고 이렇게 하기도 되고, 뭐 전류, 자기장, 힘, 손바닥 있죠, 그죠? 손바닥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벡터에서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편해요. 왼손은 이걸 해서 전류, 자기장, 힘. 전압 Q가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한다 생각하면 돼요. 힘의 크기는 VSI 세타에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 힘의 단위 1뉴턴이죠, 그죠? 1뉴턴. 그 다음에 Q의 단위 1쿨롱이죠, 그죠? V의 단위는 1m/s, 그죠? 그러면 이제 B가 되는데, 그러면 B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1뉴턴을 갖다가 쿨롱 퍼 쿨롱하고 m/s로 나눈 거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을 세크로 나누면 이게 이제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쿨롱을 세크로 나누면 암페어가 될 거고, 전하를 갖다가 1쿨롱이 1조 동안 1암페어 돼서 1암페어 퍼 뉴턴이 쉽게 말해서 자기장이 지금 있고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은 1A 전류가 흐르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고, 그죠? 그때 이 자기장이 이 도선의 길이가 만약 1m라면 1m 있으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가 1뉴턴이 될 때 그때 자기장의 세기 얼마? 1 테슬라예요. 테슬라 T의 단위는 테슬라 알죠, 그죠? 그래서 뭐 유명한 전기자동차 니콜라 테슬라에 있어서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그 에디슨 그 조수죠, 그죠?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유명한 과학자라보다 기술자에 가깝죠, 그죠? 테슬라. 그렇지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요 AC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를 갖다 보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에디슨보다는 사실상 뭐 테슬라 같은가 한데, 보통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에디슨도 좋아하지만 테슬라를 더 좋아해요. 대부분 보면 또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하고, 그죠? 전기차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에디슨은 굉장히 뭐야 좀 가시육이 강하고 테슬라는 좀 불운해 쪽이죠. 에디슨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고, 그죠? 테슬라는 좀 사회적 부정적자 뭐 비슷하게 돼서 좀 그렇게 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디슨은 DC를 주장하고, 그죠? 테슬라는 AC를 주장해갖고 싸우다 결국은 이제 AC가 성공하죠, 그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그렇게 뭐 행복한 생활을 못해요. 자, 그럴 때 이제 자기장이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죠? 1m 길이가 도선이 있고, 그죠? 이게 자기장이 통과했나 치면 이 자기장이 3개가 이 도선이 받는 길이가, 그죠? 지나갈 때 받는 힘이 있을 건데 이 힘이 1뉴턴이 될 정도로 센 자기장을 갖다가 1테슬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막대자석을 보면은 약 10의 마이너스 2승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테슬라가 있고, 그죠? 옛날에는 뭐냐면 이걸 썼어요. 가우스 썼어요. 가우스. 망가우스예요. 망가우스. 옛날에 전부 다 망가우스. 이 테슬라 쓰기 전에는 포준 단위는 테슬라인데 실제로는 아직도 가우스를 많이 써요. 가우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죠? 하드디스크 같은 걸 갖다가 하드디스크
이게 이제 이 플로터에다가 그죠? 이게 이제 자기장 NS를 심어서 이제 하는 장치인데 대부분은 옛날에 그 컴퓨터 기억 장치는 뭐냐면은 SSD 이런 게 아니고 이 하드디스크에다 정보를 저장했다고요, 정보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이제 NS를 갖다가 수많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그죠? 자기장에 의해서 이를 갖다 자아시켰어. 이 플로트를 자아시켰어. 이 정보를 갖다가 비트를 갖다 저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정보를 파괴하는 게 뭐냐면은 요 자기장을 갖다가 자기장을 통해서 이 자석을 없앤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없앤다 할 때 디가우스를 하죠, 그죠? 디가우스. 그럼 디가우스는 뜻은 뭐냐면은 요 정보를 지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디가우스란 말을 갖다가 인터넷은 이런 데서 그죠? 정보를 지운다는 의미로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가우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기장에서 가우스 법칙이 있었죠, 그죠? 그 수학자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 근데 억울하게 가우스는 자기 이름으로 단위를 쓰다가 빼앗긴 셈이죠, 그죠? 테슬라 때.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우스를 썼어요. 아직도 뭐냐면은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재는 기기를 갖다가 가우스 메타래요. 가우스 메타. 가우스 메타를 쓴다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실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냐면 테슬라로 다 통일돼서 그죠? 이렇게 됐어. 현재는 거의 대부분 테슬라를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쓰는 막대자성은 한 그러니까 100분의 1 테슬라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 포면은 좀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구 포면 여러분들이 쓰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지구 자기장이죠, 그죠? 지구 자기장은 약 0.5 가우스 정도 돼요. 뭐 이게 지구 포면에 따라 달라요. 이 극지방이 갈수록 좀 세지고 그죠? 적도지방 이게 최고로 약하고 뭐술 같은 데는 아마 이게 0.6 가우스 정도 될 거예요. 0.6 가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0.5 가우스로 이게 실제로 더 많이 쓰는 게 아까 말한 대로 0.5 가우스니까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죠, 그죠? 1테슬라가 10의 4승 만 가우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이제 두뇌, 이 신경 신호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고작용을 한다든지 보면은 이게 뇌신경에 의해서 그죠?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게 이제 전류가 생기거든요. 전류.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게 그럴 때 아주 미세한 자기장이 형성돼요. 전류가 흐르니까. 그럴 때 인간이 내는 요 뇌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자기장이 생기는 얼마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3 테슬라 아주 미미하겠죠, 그죠? 아주 미미한 요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한 미리 테슬,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돼요. 보통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한 6승 테슬라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쓸 때, 전자기기를 쓸 때 보통 이 전자기 파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쓴 이제 의료용 MRI 장치가 한 1.5 테슬라 되고, 뭐 3 테슬라, 3 테슬라는 굉장히 센 자기장인데, 3테슬 되는 MRI는 좀 더 비싸요. 이게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사진이 영상 분해 능이 엄청나게 깨끗해서 그죠.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서 진로 진단을 썼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초전도 자석이 있고 뭐 이거 나오는데 가장 이게 이제 센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별에서 이제 중성자별이 있는데 중성자별이 이제 이게 자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미세한 이 신호를 재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스키드라는 게 있어요. 스키드.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냐면은 초전도를 이용한 양자 간섭 효과를 이용한 거에 의해서 이 자기장을 갖다 잴 수 있는 게 스키드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 생각하면 돼요. 자, LJ28 할 수 있냐 이걸 보면 자기장 내에서 전자의 운동이 있는데 전자가 X축을 따라서 지금 얼마로 움직이냐면은 8 곱하기 12 6승을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XY 평면에 대해서 자기장이 0.5 0.1로 자기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럴 때
자기력을 구하시오. 자기력이니까 크기를 구하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F는 일단은 벡터를 적었어요. Q 곱하기 V 곱하기 B이고 F의 크기는 QV B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Q는 얼마냐면은 전자의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사 V는 8 곱하기 10의 6사 B는 0.025 0.025니까 0.025 곱하기 0.025 그 다음에 사인 세타니까 60도니까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죠? 곱하면 돼요. 곱하면 돼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정상적으로는 V 곱하기 B니까 이제 Z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자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아래쪽이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X축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력을 구하수 했기 때문에 크기와 뭐냐 방향을 나타보여야 돼요. 반드시 벡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이렇게 이제 하면 이렇게 말로 안 하고 그죠? FB를 구하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크기와 방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요 V와 B가 이루는 요 면의 수직인 요 X 방향 Z 방향 마이너스 Z 방향이 된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의 대전 입자 운동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자기장이 지금 3차원으로 지금 FP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FP가 Q 곱하기 V 곱하기 P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자기장을 갖다가 보통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요 면에 지금 요 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이쪽이죠. 요 그림 면에서 보면은 이 면에서 이쪽을 이렇게 X포를 하면은 이제 이쪽이 자기장이 지금 들어가는 쪽이에요. 지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놓는 걸 갖다 이렇게 보세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유리가 되냐면 이제 하살 있으면 그죠? 하살이 이렇게 있으면 하살 내가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정면에서 보면 뒤쪽에서 보면은 이 깃털이 의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래요. 그럼 지금 뭐냐면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되어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V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전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장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지금 아래로 들어가고 그러면 힘은 위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새끼손가락은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장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손가락 여기 이쪽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힘은 뭐냐면 위쪽이 되겠죠. 여기 법이. 그럼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면 V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 힘이 되겠죠. 이쪽에 오면 이렇게 될 거고 F가 계속 뭐냐면은 요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움직이는 V에 대해서 B가 이루는 방향이 수직인 방향. 여기 와도 여기 오면 이게 수직인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수직이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면 이와 같은 원운동이 돼요. 그럼 원운동이 되니까 뭐 이렇게 원운동이 되니까 요 원운동에서 구심력이 해당되는 게 FB인데 FB는 Q 곱하기 V 곱하기 B죠. 그죠? 이게 이제 이것을 전화의 질환 같은 M이라 치면 M의 R분의 V죠. 그게 뭐냐면은 구심력이 크기죠. 그죠? 이게 반지름 R이고 이제 속력이 V의 물체가 반지름 R을 그리면서 원운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죠. 이게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구가 있고 그죠? 지구가 있고 지구부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가 G라 치면 이제 잡아당기는 게 mg가 되죠. 그죠? mg가 될 때 이게 이제 어떤 속력 V로 가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요 m의 r분의 v 제곱이라는 이제 부심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심력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잡아당기는 중력 mg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와 같은 원운동을 한다 했죠. 그죠?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럼 G는 뭐냐? 지구 표면에서 가속도가 아니고 이 인공위성이 받는 이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죠, 그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요 지구에서 중력 역할을 하는 게 이와 같은 자기력이 되는 거죠. 자기력이 m qv가 m의 r분의 vvg가 되고 여기서 이제 r을 구하면 r은 qv의 mv 제곱이니까 v 하나 없어지고 qv의 mv가 되고 r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온운동을 하니까 한 바퀴 도는 걸 갖다가 각이 한 바퀴니까 2파이죠, 그죠? 2파이를 갖다 주기 t로 나누는 게 뭐냐면은 각속도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 t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럼 t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파이를 갖다가 2파이 r 둘레죠, 그죠? 한 바퀴를 갖다가 주기 t로 나누는 게 뭐냐면 속력 v잖아요, 그죠? 그럼 주기 t는 뭐냐면은 v분의 2파이 r이 됩니다. v분의 2파이, 이 U가 아니에요. 이거 v인데 지금 잘못됐어요. 이거 2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분의 2파이를 갖다 이걸 갖다가 오메가로 적잖아요, 그죠? 각을 2파이를 갖다 주기 t로 나누기 때문에 v는 r 오메가 되죠, 그죠? v는 r 오메가 되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되죠, 그죠? 이게 v는 r 오메가니까 여기 v는 r 오메가 2파이 r이니까 r 없으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v에다가 v가 아니고 r에다가,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오메가는 이제 r분의 v 해서 큐브 이렇게 될 거고, 집어 계산하면 t를 계산하면 2파이 r을 갖다가 속력 v로 나눴기 때문에 q 2파이 v고, 그죠? r이 요거예요. qb분의 mv, 그 v가 없어지니까 qb분의 2파이 m이 되겠죠, 그죠?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팩터가 튀어나와요.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거 도는데 한 바퀴 걸린 시간 주기 t가 속력에 상관없이, 그죠? 2파이 상수죠, 그죠? m은 요 입자의 t랑 정해져 있어요. q 정해져 있어요. b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t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속력 v에 상관없이. 당연하겠죠, 그죠? 속력이 작은 놈은 이렇게 돌 거고, 그죠? 큰 놈은 이렇게 돌 건데, 이게 v에 비례하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항상 주기 t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놈은 천천히 도니까 경로가 짧은데 이제 천천히 돌 거고, 이거는 경로가 길어진 대신에 빨리 돌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상대론적 효과는 이제 여기서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기 t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자기장에 대해서 지금 수직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 말고 이걸 갖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기장이 지금 X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X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압 Q가 요 Z방향, YZ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안 들어가고 비스듬히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은 세타로 들어가면은 V가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각도 세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V를 갖다가 두 개로 나눠요. 요 V가 자기장에서 나란한 케이스가 오고죠. 여기 V가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인 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직인 성분이 있겠죠, 그죠? 수직인 성분은 자기장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면 무슨 운동을 하죠? 얘 같은 운동을 하겠죠, 그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요 자기장에서 나란한 성분을 해서 옮겨가겠죠, 그죠? 한 바퀴 도는 동안 옆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무슨 운동? 얘와 같은 돌아가면서, 그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요 VB에서, 그죠? 요 V의 나란한 거, VB가 아니고 V의 나란한 성분에 의해서 이게 패러럴 성분에 의해서 나란한 성분에 의해서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같은 나선 운동을 하죠. 나선행 운동. 수직이 아니면. 그럴 때 이제 한 바퀴 돌 때 나가는 것 같아. 이걸 갖다가 피치래요. 피치. 여러분들 나사를 갖다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선 이렇게 나선행 운동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주기 t 동안 요 움직이는 방향이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돌면서 나간다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그 거리를 갖다가 피치래요. 피치. 이게 이제 보통 문제에 많이 넣어져. 그죠? 그 문제 푸는 여론 간단해요. 수직이 아니고, 그죠? 비스템에 들어가면 이게 수직인 성분하고 평행성분을 두 개로 나눠갖고, 수직인 성분은 이와 같은 운동을 만들고, 평행성분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성분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장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자기장이 일정한 게 있어요. 이게 피치라든지 이제 뭐죠? 이게 반지름이, 그죠? 일정한 상태에서 이게 나선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장이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세지는 경우. 좌석 주의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세지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만약에 수직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 어떻게 되냐? 자기장이 세지니까 반지름이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이게 자기장이 나른하지 않고 이렇게 오므러지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폭이 좁아져요. 이렇게 피치가 줄면서 점점 세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제로가 되고, 이게 반사돼 튕겨져 나와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책에는 지금 없는데, 이게 갖다가 자기 거울이래요. 자기 거울.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히 입사했을 때 자기장이 세기가 고르지 않고, 그죠? 세지잖아요. 그죠? 세지면 이게 갔다가 다시 튕겨져 나와요. 이게 자기 거울. 그러니까 빛이 반사되는 게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에서 입자가 가다가 다시 튕겨져 나오고, 이걸 갖다가 자기 거울. 마그네틱 미러래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지구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죠? 이렇게 형성되면 태양에서 태양풍이 불어가고, 그죠? 이게 태양풍이 불어오면 이게 이제 수직으로 돌아오는 게 조금 비슷하게 돌아오게 되면 이게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그죠?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냐면 이게 지구 그 뭐죠? 오로라 근처 아니니 북극 근처에 가게 되면 이게 입자들이 확 모여들어서 이렇게 반사돼서, 그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서 트랩이 돼요. 이게 이제 반알렌 벨트가 형성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알렌대로 가면 들어가서 그 입자들이 이렇게 갇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으로 돼 있었고, 센 놈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반사돼 나오고, 그죠? 다시 이쪽에서 반사돼 왔다 갔다 해서 이 같은 식으로 해서 입자가 갇히는, 이걸 갖다 자기병이래요. 자기병. 마그네틱 병이나 스포트레스. 입자를 갖다 갇혀놓은 마그네틱 트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입자를 가둬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태양에서 태양풍이 불어오면 이와 같은 식으로 입자들이 이와 같은 자기 거울 효과에 의해서 자기 병이라든지 행성돼서, 그죠? 입자가 이게 갇히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태양풍이 확 불어오면 이게 이제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돌면서 지구 대기층을 갖다 뚫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로라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로라가 형성되는 게 어디냐면은 요 양쪽 극지방, 그죠? 극지방 근처에서 많이 생겨요. 이때에서. 근데 이제 북극은 아예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기는 파이는 그렇고, 북극보다는 좀 벗어납니다. 왜냐면은 지구에 있으면 이 자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땅속 깊은데 극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아지는 위치가 이렇게 둥글게 형성돼. 이쪽 부분에서만 오로라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북극 근처보다는 오히려 북극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이 있죠. 그죠? 거기서 오로라를 갖다가 보기에 적으로 좋죠. 그래서 오로라가 형성되는 게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복잡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예시 28-4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전자빔이 이쪽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발사돼서 전자빔이 나와서 지금 이 박죠, 그죠? 전자빔에서 이게 부딪히면서 도는 케이스예요.
콜다바에서 발생한 균이란 자기장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되어 있고, V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자기장 전류 힘이 이쪽에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이쪽에 되겠죠, 그죠? 전기장 저기 뭐죠? 전자는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자기장 지금 들어가는 쪽이고 지금 전자가 위쪽으로 발사되는 케이스에서 이게 이와 같은 원으로 지금 그리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왜 이쪽 발사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박죠, 그죠? 지금 전자빔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박다가 좀 어두워지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공식부터 먼저 적으면 FB는 Q 곱하기 V 곱하기 B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은 뭐가 되느냐? M의 R분의 V제곱이 QVB에서 R은 QB분의 MV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자기장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었죠, 그죠? 여기서 이제 V를 구해야 되겠네요, V를. 전이차가 350m에 가속됐으니까 350m, 여기 이제 여기에 350m를 걸어서 350V, 350V 그래서 EV가 그죠? EV가 기분 1 MV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V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M분의 2V가 되겠죠. M은 전자질량, E는 뭐냐면 전자의 전하량, V는 뭐냐면 요 걸어주는 전압이 되겠죠. 그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V를 갖다 구하고. 그럼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내요. 그냥 이 공식 정도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R에 이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집어 넣으면 되죠. 자기장 B는 RQ의 MV인데 M이고, 그죠? V가 지금 요거예요. 루트 M분의 2V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Q인데 Q는 2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에서 없어지고, 2 없어지고 돼서 이게 MV의 R분의 1이고, 그죠? 이게 2가 되겠네요. 2V. 이렇게 해서 집어 6개 하나면 돼요. 직접 계산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단계별로 한다 치면 이게 낫겠죠, 그죠? 예, 전자의 질량 9 곱하기 10-31성,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구한 속력V 전하량, 그 다음 반지름 제비 6개 하나면 돼요. 전자의 각속력은 얼마? 각속력보다는 어떤 쪽이 T를 갖다 많이 보여줬죠. T는 V분의 2파이 R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면 될 거고. 아까 말한 그거예요. 불균이란 대전띠에서 이게 이렇게 돼서 자기변 효과 설명하는 거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튕겨서 놓는 거.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아까 말한 이제 오로라 그림 설명하는 거. 지구자기장 같은 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반알렌 벨트가 이게 이너스 이게 아웃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사선이 엄청나게 세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달로 갔을 때 아폴로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 지금 뭐 인간이 화성으로 뭐 여행한다든지 우주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른 알렌 벨트를 갖다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뭐 이런 게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별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입자들이 굉장히 방사선 물질이지만 이것들이 에너지가 이 입자 자체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자들이 이제 부딪혔을 때 나오는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죠, 감마레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뭐 모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